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교환과 관련해서 교환 시 세무 처리에 대해서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뭐 그 시가로 봐야 되냐, 실거래가로 봐야 되냐, 아니면 기준시가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몇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가랑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교환을 해요. 근데 교환계약서에 금액이 있으면 좋은데 금액을 안 써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세는 우리는 각자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도 금액을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교환계약서에 본인들이 금액을 적었어요. 5억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세가 한 7억 정도 돼요. 이럴 경우 5억 하면 다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러면 양도가액이 5억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환계약서에 임의로 기재된, 당사자 간에 임의로 기재한 이 실거래가액을 이 양도가액으로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각 기관별 견해를 잠시 살펴보면, 국세청에서는 이 교환계약서에 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이 보니까 시세랑도 안 맞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매매 사례가액을 쓰거나 감정가액을 쓰거나 아니면 취득가의 경우는 환산가액을 쓰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조세심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기재한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임의 매매 임의 매매 금액은 쓸 수 없고 추계 결정 이렇게 네 가지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실가가 존재 안 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견해고요. 대법원의 경우도 교환을 하면서 뭔가 돈을 지급하는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정산 절차가 없었다면 실거래가액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국세청에서도 정산 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는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것이고요. 정산 절차가 없다라면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보겠다고 이제 집행기준에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가랑 토지를 교환하는데 토지는 객관적으로 감정을 받은 가액이 있어요. 근데 교환을 하면서 그 2억을 추가로 이 그 토지주가 상가주한테 2억을 준단 말이죠. 정산을 한단 말이죠. 정산을. 그렇다라면 상가는 실질 거래가액을 7억으로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교환 대상물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상호 간 어떤 이제 평가액으로 거래되었고 교환 대상 부동산 간의 평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그 합의된 평가액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 다음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고, 즉 교환으로 취득하는 이 토지를 감정 같은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떤 정산금을 합계 수령한다면 그 가액의 정산금을 합한 금액을 이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4번은 뭐 약간 틀린 내용이, 약간 이제 입장이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요 주 골자는 이거죠. 교환을 하면서 객관적인 가액이 뭐 둘 다 명확해서 정산을 하면 좋고, 근데 이제 하나라도 그 명확한 이런 객관적인 가액이 있고 어떤 정산의 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쪽 그 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실거래가로, 요 정산금액과 합한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지금 교환의 경우는 어떤 객관적인 가액이 중요할 것이고요. 정산이라는 절차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와 토지를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이 토지는 지금 감정을 받은 가액이 있어요. 뭐 토지 보상이 됐든 대출이 됐든 뭐 어찌 됐건 간에 감정을 받은 가액이 있고, 교환을 하면서 1억을 이쪽에다가 줍니다. 이분이 이쪽에서 이쪽에다 1억을 추가로 정산해요. 그러면 이거의 가치는 얼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객관적 가치 5억에다가 1억을 추가로 주니까 이건 시세를 실거래가액을 6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룸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라는 게 있잖아요. 매매 사례가. 그래서 아파트 따져봤더니 매매 사례가가 10억이에요. 10억에다가 추가 정산 2억을 얹어서 이쪽에 줬어요. 그러면 원룸은 실거래가를 얼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제 요 경우는 약간 이제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뭐 감정가는 없어요. 감정가는 없는데, 지금 이제 토지 500평과 토지 1000평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추가 정산을 3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즉 500평 추가로 이 면적, 그 객관적인 500평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더 줬다라고 보면 평당 60만원을 준 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니까 1000평 곱하기 평당 60만원, 500평이니까 500평 곱하기 60만원 해서 이거는 시세 6억, 시세 3억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겠죠. 정해서 객관적인 가액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양도가액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반석이라는 사람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감정가액이 5억이에요. 취득가는 1억 10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김세무라는 사람은 토지인데 예전에 5천에 샀고 5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는데 토지 김세무가 유반석한테 2억을 추가로 주면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감정가가 있고 정산 2억이라는 정산 절차가 있으니까 이 김세무 땅은 얼마로 우리가 양도가액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3억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감정가 5억에다가 추가 정산 얘가 이쪽에서 2억 줬으니까 이건 3억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반석은 이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고, 김세무는 양도가액이 3억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취득가액, 그 상가 1억, 토지 5천, 그 다음에 장기보유 10년 20%, 5년 10%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유반석은 1억 1176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세무는 7100 세금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반석은 토지를 취득한 게 되고, 그 다음에 김세무는 상가를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걸 또 팔 때 취득금액은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취득금액은 3억짜리를 유반석은 가져왔으니까 3억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세무는 5억짜리를 가져왔으니까 취득금액이 5억이 되겠죠. 5억이. 그래서 나중에 팔 때 각자의 취득금액은 요렇게 유반석의 양도가액이 김세무의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김세무의 양도가액이 유반석의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죠? 이게 대각선으로 되겠죠. 교환한 거니까. 근데 이제 교환은 알겠는데 교환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교환 등기를 내야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교환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환이라고 안 하고 매매로 그냥 등기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각자 매매로 그냥 팔고 산 것처럼. 즉 현실적으로는 교환 등기 자체를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환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등기 자체를 교환으로 안 하고 그냥 매매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좀 복잡하고요. 교환하면 이제 양도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교환 등기라면 둘 중에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즉
이 토지주는 아파트를 가져오니까 1%대를 내면 될 것을 이 그 토지를 가져오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4.6%와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각자 세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예, 각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져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취등록세가 좀 부당하게 많겠죠. 요걸 근데 매매 등기로 하면 아파트를 가져오는 사람은 뭐 1%대를 내면 될 것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시 정산이 없는 경우는 이거 뭐 그 정산이 없고 금액도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나 이런 거를 또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을 또 그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교환의 경우는 이거 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밖에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이제 양도세를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본인들이 적용 가능한 어떤 객관적인 금액을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걸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매매 사례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고 이 가액들을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뭐 기준시가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의 경우는 좀 약간 전문적인 좀 전문가들이 좀 개입해서 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교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산의 절차가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액, 즉 감정가나 매매 사례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그 실질 거래가액을 이렇게 상대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억이랑 10억짜리를 교환하면서 2억을 정산하면 이 원룸업자가 양도 차익이 뭐 2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각자 평가된 가액, 매매 사례가액이나 12억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